안녕하세요.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병오년 하면 붉은 말의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붉은 말 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힘차게 내달리는 그런 말의 모습 이렇게 상상되지 않으시나요? 저와 온통부관 가족 여러분 모두도 이렇게 붉은 말처럼 힘차게, 기운차게, 그리고 건강하게 내달리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건강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들려드리는 소식들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건강에 관한 소식 말고 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받았을 때 굉장히 기쁘죠? 예, 선물을 받았을 때 굉장히 기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새해 맞이로 여러분들께 선물을 준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말씀드리는 그 건강 소식과 관련된 그런 영양 제품들을 몇 분께 이렇게 선물로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주식회사 BNC NNC의 협찬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어떻게 받을지, 어떤 분이 받을지 궁금하시죠? 선물 받는 방법은 이 영상의 말림 위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오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 번에 걸쳐서 계속 선물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 지금 처음 하죠. 저도 올해는 10만 구독자 수를 넘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작은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구독자 수가 많아지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좀 더 가까이에서 이렇게 소통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좋은 강의 그리고 선물 이렇게 준비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의 건강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을 조금만 먹으면 속이 막 불편한 분들, 그리고 밤에 잠을 자려고 하면 잠이 잘 안 오면서 낮에는 수시로 졸리고 잠을 자게 되고 이런 경우 있죠. 그리고 잠을 실컷 잤다고 생각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도 막 피로가 풀리지 않고 오후 되면 이게 활동력이 뚝 떨어지는 그런 만성 피로감. 그 다음에 1년이면 서너 번 이상, 뭐 4~5번, 6번 이렇게 수시로 감기에 걸리는 그런 공들이 있을 거예요. 소화가 안 되고 낮으면 수시로 졸리고 그리고 잦은 감기, 그 다음에 만성 피로감, 이런 것들의 공통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이 원인을 설명할 수 있겠지만 딱 한마디로 설명하라고 한다면 저는 효소의 부족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효소란 무엇일까요? 효소라는 것은 우리 몸의 모든 그 생명 활동에 있어서 그 생명을 움직이게 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촉매,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을 효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효소하면 우리가 보통 소화에 관여하는 그런 소화 요소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면 나 효소 부족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소화뿐만이 아니라 평소에 에너지를 생성하고 해독을 해내고, 그러니까 우리 몸에 독소를 배출해내고 염증을 해결하고 면역력을 높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효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효소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면 소화효소와 대사효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소화효소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음식을 분해하는 데 사용되는 효소인데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아밀라제, 그 다음에 단백질을 분해하는 프로테아제, 그리고 지방을 분해하는 리파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소화효소가 되겠죠. 자, 그런데 소화효소 말고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생성하고 그리고 해독해주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이런 과정에서 사용되는 효소가 있다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대사효소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대사가 이루어지는, 대사작용을 일어나는 데 있어서 주요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을 대사효소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효소의 많고 적음이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길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럭저럭 어느 정도만 있으면 이게 살아가는 거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 그림을 보시면 정말 리얼하게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 효소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일어난 대사작용에 있어서의 그 모든 대사작용에 있어서 이 효소가 관여한다고 했는데 그 대사작용에 있어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 반응 속도에 있어서 효소량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이렇게 옛날에 달구지 타고 다녔던 그런 기억 나세요? 이제 달구지가 이렇게 앞에 지나가면 몰래 가서 뒤에서 이렇게 올라타서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올라타서 왔던 뭐 이제 그런 기억들도 있는데 이렇게 달구지를 타고 가는 그런 속도에 비교를 한다면 그 효소가 넉넉한 경우에는 이 KTX를 타고 가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반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효소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 반응 속도가 2배, 3배, 10배가 아니라 수천 배에서 수백만 배의 그 빠르기로 이렇게 변화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몸에서 이 반응 속도가 KTX로 달리는 속도로 가야 되는데 달구지 속도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대사 반응이 그만큼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하는 거겠죠. 이렇게 효소가 넉넉하게 있으면 우리는 늘 KTX를 타고 다니는 것처럼 이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에너지 생성이 잘 되고 그리고 몸에서 해독도 잘 해내면서 염증이 없는 그런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겠죠. 자, 그럴 텐데 근데 무엇이 우리의 몸에서 이 효소를 적어지게 할까, 소멸되게 할까, 또는 효소 생성을 방해할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이가 들면 그냥 자연적으로 효소 생성이 줄어드는 거겠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근데 나이가 들어도 어떤 사람은 좀 더 활기차게 살고, 어떤 사람은 더 기운 없게 살고, 병치레도 자주 하고 이러잖아요. 자, 그래서 효소를 낭비하는 그런 생활 습관, 이 습관에 따라서 이제 우리 몸 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효소 양, 그리고 지금 이제 분비할 수 있는 그런 효소 양이 이제 결정된다. 이렇게 보셔야 될 텐데요. 효소를 낭비하는 생활 습관의 대표적인 이제 예들을 몇 개를 들어볼게요. 자, 효소를 낭비한다. 우리 몸에 효소가 부족하다. 그러면 효소가 없거나 또는 소화에 부담을 주는 음식을 먹게 되면 이 효소를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소가 없는 음식을 먹거나 소화하기 힘들면 그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몸의 소화 효소를 많이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낭비를 하게 되죠. 우리 몸에서 효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양은 한정적인데 이게 소화하기 힘든 음식을 계속해서 먹다 보면 이제 소화 효소가 낭비가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소화 효소 분비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음식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겠어요? 가공식품이죠. 가공식품은 효소가 들어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화를 힘들게 해서 소화 효소를 낭비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평소에 이제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이긴 한데 그것을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경우, 과식을 할 경우, 그리고 열량이 너무 높은 음식을 자주 먹는 경우, 이럴 때도 효소를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평소에 이제 좀 당 떨어졌어, 뭐 에너지가 부족해 할 때 흔하게 먹는 게 뭐죠? 단 음료를 마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단 음료라든지 단순당, 그러니까 뭐 하얀 밀가루 또는 하얀 쌀밥 이런 것들, 이런 단순당 위주의 음식 또는 그 음료수 또는 믹스커피 이런 것들을 자주 마시면 이제 몸에서 지나치게 당이 많아지면서 당독소가 많이 생성되는 거 아시죠? 그러면서 이제 효소의 낭비를 하게 돼요. 그리고 기름에 튀기거나 수분 없이 고온에 요리하는 모든 음식들 이런 것이 당독소를 만들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효소를 낭비하게 되죠. 자, 음식 습관과 관련해서 효소를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효소를 낭비하는 것이 이 음식 습관하고만 연결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밤에 잠을 늦게 자거나 잠을 깊이 자지 못하는 것, 이것 또한 효소를 낭비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잠을 적게 자거나 잠을 깊이 자지 못하면 뇌는 계속해서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 뇌가 계속해서 활동을 한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계속해서 쓰게 되고 거기에 효소를 가져다 계속 쓰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잔다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푹 쉰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혈액을 덜 갖다 쓰고 모든 영양들을 소모를 조금만 덜 해도 되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잠을 적게 자거나 깊게 자지 못하면 그렇게 효소를 낭비하게 되는 거죠.
또 못지않게 효소를 낭비하는 것이 만성 스트레스예요. 만성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것과 유사한 상황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이게 불안정한 상태라고 이제 인식을 해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또한 많은 에너지를, 효소를 사용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효소를 계속해서 낭비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습관들 때문에 이제 잘못된 음식 생활 습관 또는 잠을 적게 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이런 습관들로 인해서 이제 효소가 부족해졌어요. 그럼 효소가 부족해지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일단 소화가 잘 안 되겠죠. 자,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불완전 소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는 완전 소화가 되어야지 그거 영양을 다 흡수하고 되도록이면 적은 그 찌꺼기들을 남길 텐데 불완전 소화가 되면 흡수가 되지 않은 영양은 다 찌꺼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찌꺼기가 이제 과량으로 만들어지면서 장내에 이게 찌꺼기가 쌓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유해균이 많이 증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가스라든지 독성물질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를 하게 돼요. 이런 독성물질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몸에서 이제 염증 소인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만성 염증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자, 효소가 부족해지면 결국 만성 염증으로까지 이르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기서 염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염증이라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일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런데 의외로 염증이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정상적인 면역작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염증은 이제 급성염증과 만성염증으로 이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 급성염증이라는 것은 이제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이제 세균 또는 독성물질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아니면 정상적이지 않은 강한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상처가 났을 때 이 바이러스나 세균과 싸워서 또는 싸워서 이기고 그리고 상처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일련의 반응들, 이것을 염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체온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바이러스나 세균들하고 싸우기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체온을 약간 끌어올려서 그 세균이나 바이러스와 막 극렬하게 싸우면서 열이 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에 걸렸을 때 목이 좀 붓고 이렇게 열이 나고 이런 상황들, 이것은 그 바이러스나 세균과 부지런히 싸우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급성염증의 상태에서는 특별한 치료를 하지 않아도 평소에 효소가 충분히 있고 면역력이 강한 분이라면 그냥 저절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 면역력이 좀 약하고, 그러니까 평소에 효소가 좀 부족해서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과의 싸움에서 좀 지게 되면 염증이 심한 상태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이제 내 자체 면역을 이겨내지 못하면 이제 병원 치료를 받는 게 원칙이겠죠. 이렇게 급성염증일 경우에는 내 자신의 어떤 면역력이나 병원 치료에 의해서 며칠 이내로 거의 이제 제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급성염증은 어떻게 보면 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만성염증에 있어요. 자, 만성염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정 기간 며칠 또는 한 달이 아니라 효소 부족이 너무 장기화가 되면서 이제 효소가 부족해지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대사 반응들이 원활하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죠. 그러면서 활성산소가 증가하고 이제 해독 기능이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증가한다는 것은 내 몸의 세포가 그만큼 많이 손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손상이 되는데 그 손상된 세포들을 또 처리하는 그런 해독 기능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사효소가 관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몸에서의 전체적인 그 대사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이제 염증이 오래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만성염증의 단계로 나아가는 거죠. 자, 만성염증 무엇이 있을까? 대표적인 게 그 퇴행성 관절염을 떠올려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관절염? 그러면 무릎이 아프면
그냥 무릎 통증으로만 생각을 하지 그것을 효소 부족에서 찾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퇴행성 관절염도 만성적인 효소 부족에서부터 이루어진 거다. 그러니까 효소 부족으로 인해서 연골이 재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연골이 닳고 그리고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통증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고, 이런 관절염뿐만이 아니라 만성 피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만성적인 그런 효소 부족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외에도 피부 질환, 대표적인 게 아토피라든지 건선, 그리고 그냥 수시로 일어나는 어떤 피부 트러블들 있죠. 이런 것들이 만성적인 그 효소 부족에서 일어날 경우에는 이것이 약물로도 치료가 잘 안 돼요. 아토피나 건선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은 알고 계실 텐데, 처음에는 어떤 스테로이드제나 항히스타민제나 이런 것들로 가려움이라든지 어떤 발진이 잘 조절이 되는 듯한데 어느 순간에 가면 그것들이 조절이 안 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것이 왜 그러냐? 일시적으로는 가라앉았었지만 몸 안에서 자체적으로 그걸 이겨낼 만한 그런 효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의외로 효소 부족 그러면 우리는 만성적인 소화장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만성 피로, 여기까지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렇게 관절염이라든지 어떤 피부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만성적인 효소 부족에서 발생하는 거다. 효소 부족에서 발생되는 조금 더 큰 예를 들어볼까요? 오래 누워 계신 분들이 제일 고생하는 거 있죠. 욕창. 욕창 하면 대개는 오래 누워 있으니까 이렇게 공기가 잘 소통되지 않아서 이제 욕창이 일어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 있고 그리고 세포를 재생시킬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 욕창이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욕창이 생겼다 하면 그 상태는 이미 면역력이 너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처 회복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성적으로 효소가 부족해지다 보면 이런 여러 가지 만성 염증의 질환들, 그것이 피부에 또는 관절에 어떤 만성 피로 또는 소화기 이런 여러 가지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효소가 부족해지면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이제 만성 피로나 소화장애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효소를 좀 넉넉하게 공급받을 수 있을까?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막상 효소가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생각 자체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너무 힘들어져서 이제 식사를 잘 못 하실 때, 그러니까 밥을 거의 이제 잘 못 드시고 죽을 조금씩 드시는 정도로 이렇게 지내신다든지, 아니면 수술 후에 회복이 잘 안 되고 막 고생하고 있을 때, 그럴 때에 그거야말로 정말 너무너무 극심한 효소 부족인데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식사를 잘 못 하신다 그러면 이렇게 캔으로 된 영양 음료를 이렇게 사서 보내드린다든지, 아니면 이제 시중에서 판매하는 이제 단백질 쉐이크를 이제 선물로 드린다든지, 이 정도를 드리면서 이제 부모님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정 정도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여기에서 놓치는 것이 있어요. 그 캔에 들어있는 그런 영양 음료 그리고 단백질 쉐이크, 여기에 효소가 들어있을까요? 효소를 도와주는 조효소로서의 어떤 비타민이나 미네랄 이런 것들은 균형 있게 어느 정도 들어있는데, 그런데 몸에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효소는 전혀 들어있지 않아요. 그리고 단백질 쉐이크의 경우에도 그 단백질이 대부분은 그 분리대두 단백이라든지 농축유청 단백을 이제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 단백질들이 의외로 그 소화가 잘 안 되고 흡수율이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캔으로 된 영양 음료라든지 이 단백질 쉐이크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드릴 때에는 그것과 함께 다른 방법으로 그 효소를 보충해주고 흡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영양의 총량을 좀 더 많이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고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먹으면 되나? 이제 죽을 드리더라도 그냥 흰죽을 드리는 게 아니라
단호박죽을 드시게 한다든지 아니면 저는 어죽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뼈째로 푹 끓여서 그 국물에다 죽을 쏘아드리는 거죠. 그런 어죽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채소를 이렇게 골고루 넣어서 만드는 그런 채소죽 또는 전복죽 이런 죽을 드시면 좋은데 근데 죽이라는 것은 이제 영양을 조금 소화시키기 쉬운 상태로서 양을 조금 더 늘렸죠. 그런데 여기에 효소는 없잖아요. 그래서 효소의 양을 조금 더 늘려주고 싶다. 이럴 때에는 이제 효소 보충제를 이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효소 보충제를 별도로 드실 수도 있겠지만 죽을 끓여서 조금 식힌 다음에 거기에다 효소 보충제를 같이 이렇게 넣어서 그렇게 드실 수 있는 거예요. 효소 보충제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은 이게 곡류라든지 아니면 채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효시켜서 이렇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곡류나 채소가 가진 영양과 효소를 한꺼번에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도 해요. 평소에는 효소의 공급에 신경을 많이 쓰다가도 막상 건강의 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는 모든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어떤 효소라든지 또 영양의 흡수율, 영양의 총량 이런 것들은 그냥 다 내던지고 그냥 지금 당장 이렇게 공급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영양 여기에만 매달리는 그런 실수들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어요. 오히려 우리가 건강이 악화되면 악화될수록 그때는 더 많은 효소가 필요하다라는 것, 효소가 있어야지만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선물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그 효소온 소개 영상을 끝까지 이렇게 보신 후에 여러분들 중에 효소 보충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다라면 그 느끼는 이유를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제가 10분 정도를 선정해서 효소온을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